무수한 사람들의 평범한 일상이 오가는 지하철역. 하지만 이제 이곳은 누군가에겐 잊으려 해도 잊을 수 없는 가슴 아픈 장소가 되고 말았습니다. 통제 중인 여자 화장실 앞에서 잠시 망설이는 재승 씨. 딸이 있던 곳을 보고 싶어서 왔어요. 지난 14일 딸은 차가운 화장실 타일 위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너무도 짧은 생을 살다 간 딸은 살갑고 밝았던 28살의 미나 씨였습니다. 2018년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한 뒤 언제나 친절하고 성실하게 일했던 딸 미나 씨. 그녀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이 시설물 점검 순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진 건 오후 9시 무렵. 황급히 지하철역으로 뛰어들어간 경찰들이 잠시 뒤 한 남자를 체포해 연행합니다. 신고는 이제 거기 여자 화장실에 비상벨 있잖아요. 그걸로 이제 여자 화장실에 남자가 들어왔다. 경찰관들 다 이제 빨리 신속하게 출동을 했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수갑 채우고 안에 크게 저항은 하지 않았어요. 체념한 느낌이었고. 괴한의 흉기에 찔린 뒤 재빨리 비상벨을 눌러 범인은 검거됐지만 끝내 목숨을 잃은 미나 씨. 그저 성실히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인 미나 씨는 왜 죽음을 맞은 걸까? 아마도 그 답을 알고 있을 사람은 단 한 사람.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전주환일 겁니다. 왜 범행했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말고 해줄 말씀 없으십니까? 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습니다. 그는 이틀 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전주환과 미나 씨의 악연이 시작된 건 지난 2019년. 2018년 12월 31일자로 입사했습니다. 같은 역에서 근무는 안 하셨고요. 입사 이후 2년간 350차례에 걸쳐 만나달라고 연락하며 스토킹하는 전주환을 경찰에 신고한 뒤 법정 다툼을 이어오고 있었던 미나 씨. 부모한테 말을 안 하고 그냥 다녔고, 법적 대응하는 것도 지가 변호사 가서 대응하고, 직장 다니면서 얼마나 모든 것이 어려웠겠어요. 처벌을 받기 바라며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홀로 꿋꿋이 싸웠던 미나 씨. 하지만 1심 선고재판 하루 전 그녀는 입사 동기이자 스토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사건 당일 전 씨는 매우 많은 곳을 찾았습니다. 동네 현금 인출기에서 1,700만 원을 찾으려다 실패한 그는 오후 2시 30분 무렵 양면 점퍼를 입고 위생용 모자와 장갑, 흉기를 챙겨 집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무렵 증산역으로 향한 그는 휴가 중인 직원이라고 거짓말을 한 뒤 내부망에서 미나 씨의 거주지를 검색합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미나 씨가 나타나지 않자 구산역으로 자리를 옮긴 전 씨는 이번엔 미나 씨의 근무 정보를 확인합니다. 야간 근무를 한다는 정보를 알아낸 그가 신당역으로 장소를 옮긴 시각은 저녁 7시 무렵. 그 뒤 역사 의자에서 1시간 10분 정도를 기다린 전 씨는 미나 씨가 순찰 돌기를 기다렸다가 준비해온 위생모를 머리에 쓰고 잔혹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이 생겨 범행했다고 전 씨가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내가 만약에 그 다음날 선고가 돼서 뭐 거기서 법정 구속이라든가 들어가게 된다면 복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그 심리적인 조급함, 이것이 상당히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서울교통공사에 입사하기 전에는 회계사를 꿈꿨던 전 씨. 우린 그가 근무했던 회계법인을 찾아 남자에 관한 얘기를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노트북도 돌려받고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거죠. 웹하드에 음란물 같은 걸 업로드해서 경찰에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무렵 전 직장 관계자는 전 씨가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고 합니다. 별적 사유에는 형을 받거나 수형받거나 금지시간자나 파산이나 그런 선고를 받은 내용이 있거나 징역에서 자격정지 이런 이상 것들만 저희들한테 와요. 2018년도에는 그런 것들이 있더라도 우리들한테 통보가 안 돼요. 딸이 직장에서, 그것도 이토록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에서 숨졌다는 사실에 또 한 번
말문이 막힙니다. 이 시간에도 이렇게 사람이 많이 있네. 아니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런 짓을 진짜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더 있었습니다. 약간 그런 게 있었던 것 같네요. 강약약강 그런 친구들한테는 되게 유하고 성격 좋고 그런 게 있는데 조금 이제 약한 친구들한테는 또 거기서 또 약간 강한 모습이 좀 있던 것 같습니다. 뭔가 약간 욱하고 이런 게 있기는 했었거든요. 장난치다가도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이렇게 좀 싸우고. 약자에게 강하고 충동적인 성격의 소유자였다는 전주환. 서글서글한 인상 속에 가려진 그의 진짜 얼굴은 대체 뭘까? 2년 동안 스토킹 피해를 입었고 몇 시에 어디서 기다리겠다, 어디로 찾아가겠다 이러한 내용은 있었고 피해자가 응했던 것은 더 이상 연락하지 말아주시오 뿐이었습니다. 그가 2019년 11월부터 2년간 연락한 횟수는 모두 350차례였습니다. 결국 지난해 10월 7일 전 씨를 불법 촬영과 협박 혐의로 고소한 미나 씨. 경찰의 긴급 체포가 이뤄졌지만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미나 씨는 지난 1월 27일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2차 고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구속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무렵 전주환에겐 불구속 수사를 받는 상황조차 반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한 2월달인가 자기가 여기 처음 이사 왔을 때부터 나는 그냥 그때는 그냥 결혼은 매 집에 가서 맨날 술 먹나 하고 어쨌든 한 번씩은 좀 머리 있잖아요. 3일씩 안 감고 뭐 기름기 낄 정도로 하고 다니고. 늘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다는 전 씨. 지난 7월 두 개의 사건이 병합된 뒤 그는 수차례 미나 씨에게 합의를 요청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합의 시도에 있어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척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마지막 공판 기일을 마치고 해정하는 저에게 사과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만 이야기했을 뿐 그때부터 판결 선고까지 저에게 온 연락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난 8월 18일 징역 9년을 구형받은 결심 공판에서 사과 편지를 전하고 싶다는 말을 한 뒤 같은 날 미나 씨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알아내기 위해 증산역을 찾았던 전 씨. 이것은 아주 치밀하게 준비를 한 전형적인 계획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 스토커 관련 법에 의하면 이 반의사 불벌죄로 돼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고소를 취하게 되면 그 공소권 자체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고소를 취하 안 해줘서 결국은 검찰에서 9년을 구형을 했다. 나는 인생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을 살해야 되겠다. 첫 번째 이제 구속영장 기각되었던 거. 그때 만약에 구속되었더라면 이런 생각하죠. 두 번째 스토킹으로 고소했을 때 그때 구속영장을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 세 번째 사건 병합되었을 때 이 병합 사건이라는 것은 좀 중대하다라고 판단을 한 건데 이때 구속하지 않은 것. 그리고 네 번째 9년이 구형되었다라면 법정 구속이라는 판단을 내려서 좀 피해자를 보호하는 좀 이러한 조치를 취했어야 했는데 결국 네 가지 다 뭐냐면은 가해자 제재하지 않은 거예요. 가해자 활보하도록 그냥 풀어놓은 거. 저희가 분노를 느끼는 부분이 바로 그 지점이 있는 거예요. 피할 수 있었다, 보호할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라는 거죠. 미나 씨가 머물렀던 장소를 떠나기 전 아버지가 딸을 향한 편지를 남겼습니다. 다음에 또 오마. 미안하다. 여전히 믿어지지 않는 딸의 죽음 앞에서 아버지가 바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이 죽음이 헛되지 않고 우리 딸이 마지막으로 희생자가 되었으면 다행이지. 다행이지. 그렇다면 살아생전 미나 씨가 원했던 건 뭐였을까? 제가 피해자분께 마지막 공판 기일에 판사님께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그 내용은 피고인이 저에게 절대 보복할 수 없도록 엄중한 처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였습니다. 보복을 할 수 없게 해달라는 그녀의 요청은 이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엄중한 처벌을 해달라는 바람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잔혹한 스토킹으로 인한 비극은 언제쯤 끝이 날까요?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결국 단 하나인 염원이 신당역 추모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